요양원에서 봉사활동 중이던 유진, 창가에 앉은 낯선 어르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어르신의 손등에서 발견한 화상 자국,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새겨진 상처를 보고 전율이 흐릅니다. 유진이. 맞니? 내 딸 유진이 맞구나. 구독은 무료이며 다음 편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아침마다 달구름 소리가 정겨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곳에 자리한 단층 집에서는 60대 초반의 강인수가 마당에서 호미를 들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중학교 국어교사인 인수는 5년 전부터 이곳에서 둘째 아들 민재와 며느리 유진, 그리고 6살 손자 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유진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유진은 고운 얼굴에 늘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로 소문이 날 만큼 정성이 깊었죠. 하지만 오늘도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 김명숙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유진아,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명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명숙은 키가 크고 체격이 당당한 편이었습니다.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집안일에 있어서는 타협을 모르는 성격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간을 맞춰보겠습니다. 유진이 얼른 일어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수가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간이 딱 맞는데? 명수가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인수가 아내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명숙은 입을 꾹 다물고 식사를 마저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인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이가 참 착한 아이인데 명숙이는 왜 그리 매번 트집을 잡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식사 후 유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인수는 서재로 들어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와 집 정리를 하던 참이었죠. 큰아들 민석이와 큰며느리가 서울에서 내려올 예정이라 방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유진이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괜찮다, 유진아. 너는 명절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인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사진 정리는 도와드려도 될까요? 명절 때 다 모이면 옛날 이야기도 하실 텐데. 유진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책상 위에 쌓인 사진첩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필름 사진들부터 최근 디지털 사진을 인화한 것들까지 다양했죠. 가족 여행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학교 행사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정리하다가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책상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궁금해진 유진이 서랍을 조심스럽게 더 열어보니 그 사진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여성 한 명과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여성은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건 무슨 사진일까? 유진이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30년 전 여름이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인수가 뒤돌아봤습니다. 유진이 그 사진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인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버님, 이 사진 속 아이가 저랑 너무 닮은 것 같은데요.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옛날 사진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마 먼 친척 아이였을 거야. 하지만 유진은 인수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명숙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명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진이 얼른 답했습니다. 명숙은 인수가 들고 있는 사진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쓸데없는 옛날 것들은 그냥 버리세요.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의미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명숙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인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으며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별것 아닌 사진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보다 명절 준비나 하자.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진 속 아이가 자신과 왜 그렇게 닮아 있었을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평소에도 냉랭했지만 오늘따라 더욱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본 이후로 유진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 어린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목요일 오후 유진은 평소처럼 마을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간단한 식사 보조를 하는 일이었죠. 유진에게는 이 봉사활동이 작은 보람이었습니다. 유진 씨, 오늘도 와주셨네요. 요양원 사회복지사인 김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새로 입소하신 어르신이 계세요. 아직 적응을 못하고 계셔서 말벗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진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복지사와 함께 2층 거실로 올라간 유진은 창가에 혼자 앉아 있는 한 여성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어르신은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봉사자 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어르신의 눈빛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매일 거울에서 보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나. 어르신도 유진을 보더니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처음 보는 어르신인데 왜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 들까요? 그때 유진의 시선이 어르신의 손등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동전 크기만 한 그 자국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뚜렷했습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도 어린 시절부터 있던 똑같은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혹시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던 순간 어르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맞니? 어르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웠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 혹시 저를 아세요? 유진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유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유진이 맞구나. 그 말을 들은 유진은 다리에 힘이 빠져 어르신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셨나요? 그래, 내가 너의 엄마야. 서정희란다.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눈앞에 계신 이 어르신이 자신의 친어머니라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친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죽지 않았어. 30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기억을 잃었을 뿐이야. 그 후로 줄곧 미국에서 살았단다. 미국에서요? 응, 사고 후에 한인 가족이 나를 돌봐줬어. 기억을 잃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분들이 정성껏 돌봐주셨지.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특히 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단다. 유진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화상 자국.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돌아왔어. 그런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정희는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친어머니,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가져올 결과들을 생각하니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너는 어떻게 이곳에 온 거니? 저는 봉사활동으로 왔어요. 결혼해서 양평에 살고 있거든요. 결혼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유진이 답했지만 갑자기 민재와 시댁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인수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런데 잠깐 시아버지도 전부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성. 설마 그 여성이 바로 지금 눈앞에 앉아 계신 정희일까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 시아버지의 전처, 즉 남편의 의붓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는 셈이었습니다. 유진아,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얘졌네. 아, 아니에요. 그냥. 유진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유진은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났다는 충격도 컸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어머니가 시아버지 인수의 전처일 가능성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유진은 밥맛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어져서 가족들이 눈치를 챌 정도였죠. 유진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유진이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인수도 유진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유진아. 하지만 유진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요양원에서 제 친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혹시 아버님의 전처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민재는 이미 깊은 잠에 빠졌고 유진만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양부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양아버지는 유진이 10살 때 돌아가셨고 양어머니도 유진이 대학교에 들어간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부모님은 유진에게 친부모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어린 나이에 사고로 부모를 잃어서 입양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마음을 굳히고 인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숙이 시장에 나간 사이를 노린 것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어제 요양원에서 뵌 어르신 한 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응? 어떤 어르신인데? 인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서정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인지요? 그 순간 인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문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서정이라고?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저한테 자신이 제 친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 동안 유진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아,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네, 지금 마을 요양원에 계세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다고 하더군요. 인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너는 정희의 딸이라는 뜻이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아버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세상에. 인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시장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인수와 유진은 얼른 대화를 멈췄지만 명숙은 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아, 별거 아니야. 인수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날카로운 시선은 놓치지 않았어요. 특히 유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알아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다시 인수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재도 함께였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해? 민재가 궁금해했습니다. 유진은 깊은 숨을 쉬고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 그 어르신이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한 일, 그리고 그 어르신이 바로 시아버지의 전처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민재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연의 일치일 거야. 하지만 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유진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버지, 정말요? 응. 정희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었구나. 그 순간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부엌 쪽을 바라봤어요. 명숙이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재가 얼른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깨진 찻잔보다는 거실에서 나누던 대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 서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명숙이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명숙아. 인수가 말하려 했지만 명숙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정희 어머님을 아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라 쓴웃음이었습니다. 아냐? 어떻게 모르겠어요. 내 남편의 전처를, 그리고 내 며느리의 친어머니를.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었어요. 그럼 정말로. 민재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유진이는 정희의 딸이야. 그리고 정희는 내 전처고. 인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시아버지의 전처의 딸이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럼 저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유진아. 인수가 따뜻하게 말했지만 상황의 복잡함은 그 말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깨진 찻잔 조각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유진은 결국 정희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 해도 평생 찾던 친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명숙의 반대와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유진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유진아, 와줘서 고마워.
혹시 안 올까봐 걱정했어. 어머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직은 낯설었지만 그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 내 딸.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구나. 둘은 요양원 뒷마당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어머니, 그때 일을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입양되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희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었지. 너는 겨우 5살이었고 아빠와 나는 너를 데리고 소풍을 가던 길이었어. 그런데 큰 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어.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단다. 그럼 아버지는요?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나요? 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돌아와서 알게 된 일이지만 유진도 울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친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도, 그 아버지가 어린 자신을 지키려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미국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 한 여성이 찾아왔어. 나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때는 기억이 없어서 누군지 몰랐지. 그 여성이 의사에게 말하더라고. 내가 이미 죽었다고 가족들에게 알렸다고. 죽었다고요? 응. 그리고 나를 미국에 있는 한인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했어. 가족들이 슬퍼할 필요 없게 하려면 그게 최선이라고 하더라. 유진은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 여성.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 목소리도 차갑고. 그런데 왜 그러니? 유진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묘사는 명숙과 너무나 일치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신 거군요. 그래. 기억도 없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 그 요양원에서 한인 가족이 나를 돌봐줬어. 정말 좋은 분들이었지. 하지만 내내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어. 특히 어린 여자아이 꿈을 자주 꿨거든. 저 꿈을요? 응. 예쁜 딸이 엄마를 찾으며 우는 꿈. 그 꿈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어. 정희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 내 얼굴, 내 아빠 얼굴,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 모든 게 선명해졌지.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군요. 그래. 늦었지만 내 딸을 찾고 싶었어. 혹시 너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싶어서. 유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다시 만난 기쁨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그 여성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나요? 왜 그러니? 혹시 아는 사람이니? 유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희에게 그 여성이 자신의 시어머니이고 현재 인수의 아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복잡한 상황이에요. 무슨 뜻이니? 제가 인수 아저씨의 며느리거든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수? 설마 강인수? 네, 맞아요. 그럼 너는 인수 씨의 며느리라고? 정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자분은 지금 인수 아저씨의 부인이에요. 정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럼 그 여자가 지금도 인수 씨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니? 네. 정희의 눈에서 분노가 번져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죽었다고 거짓말하고는 내 남편과 결혼한 거구나. 어머니,
그리고 우연히 내 딸까지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다니. 이게 우연일까? 유진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명숙이 일부러 꾸민 일일까요? 유진아, 그 여자가 너를 어떻게 대했니?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트집을 잡으시고 차갑게 대하셨죠. 그럴 만하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아는데 어떻게 편하게 대할 수 있겠어.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30년을 내 딸과 떨어져 살았는데 그 여자는 내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구나.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내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가 내 가족을 빼앗고 살았다는데. 정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우리 그 집에 가자. 내가 직접 그 여자와 인수 씨를 만나야겠어. 어머니 안 돼요.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세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유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대로 어머니와 함께 집에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유진은 간신히 정희를 말려서 요양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분노와 억울함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자신과 민재가 이복남매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재가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유진아, 어디 갔다 왔어? 응. 잠깐 나갔다 왔어. 민재는 유진의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분 만나고 온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둘은 방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혹시 우리가 이복남매는 아닐까 싶어서. 유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병원에 가자. 민재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병원에? DNA 검사를 받아보자. 확실히 해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이복남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재 말이 맞았어요.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둘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DNA 검사 절차를 설명해주며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유진과 민재에게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계속 무거웠어요. 인수는 자꾸 한숨만 쉬고 있었고 명숙은 아예 유진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만이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모른 채 천진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과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혈연 관계가 아니네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진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정말 다행이야. 민재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정말로. 하지만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명숙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정희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과 민재는 가족들에게 검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인수는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했지만 명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인수가 명숙을 불렀습니다. 명숙아,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어. 무슨 진실이요? 정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희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도 모른 척 했잖아.
그리고 미국으로 보낸 것도 당신이고. 인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진실을 말했다면 이 가족이 이렇게 찢어지지 않았을 거야. 명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과 민재도 놀라서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처음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희가 병원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돌아오면 당신을 다시 빼앗길까봐. 인수는 명숙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희도 기억을 잃었고 가족들도 이미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 명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민재와 사귄다는 걸 알았을 때도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재가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유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명숙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명숙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숙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무서웠겠죠. 유진아. 하지만 그 때문에 제 친어머니가 30년을 혼자 보내셨어요. 그 상처는 너무 커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유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잘못 덕분에 또 다른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양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이 가족의 사랑까지. 유진은 명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용서는 할 수 있어요. 명숙이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인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뭐든지 할게. 제 친어머니께 사과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세요. 명숙은 두려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더 이상 비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민재가 유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내가 이렇게 큰 마음을 내줘서.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유진은 정희에게 연락을 해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명숙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숙은 하루 종일 초조해하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요양원 상담실에서 세 여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는 명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그때 그 여자군. 명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정희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군요. 정혜 씨.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정희가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명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3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기억도 잃고 가족도 잃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유진이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정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 딸과 30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내 딸이 자라는 모습도 못 봤고 결혼하는 것도 못 봤어요. 명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와요? 유진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더 화내지 마세요.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고? 엄마 없이 자라는 게 괜찮을 리 없잖아.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은 가족들과 살고 있고요. 정희는 유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곁에 있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명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정희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인수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당신을 잃고 무너져 있던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없던 일로 만든 거예요. 그때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도 기억을 잃었고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어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명숙은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정희는 명숙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작은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두 분 모두 이해해요. 어머니의 억울함도 어머님의 마음도요. 유진아.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봐야 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정희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인수사는 인수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를 많이 내셨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유진과 명숙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럼 더 복잡해질 텐데요. 아니야, 유진아. 인수 씨와 직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내 마음도 정리될 것 같고. 며칠 후 인수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전처와의 재회였어요. 인수는 정희를 보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야. 정말 너구나. 오랜만이에요, 인수 씨. 둘은 요양원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줄 알았어? 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명숙 씨가. 정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인수는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정희야. 내가 몰랐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정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명숙 씨가 당신 곁에 있었어요. 내겐 돌아올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 찾아봤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둘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인수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응, 뭐든 물어봐. 명숙 씨와 행복했어요? 인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행복했다고 하면 정희에게 상처가 될 것 같고 불행했다고 하면 거짓말 같았거든요. 솔직히 너를 잊으려고 노력했어. 명숙이도 좋은 사람이고 나름 평안한 생활을 했지. 그랬겠죠.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 특히 유진이를 보면서 왜인지 모르게 자꾸 내가 생각났거든.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혈연의 힘일까요? 제 딸이니까. 그런 것 같아. 30년간 묻혀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인수와 정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서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금의 복잡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인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진이를 위해서는 현명하게 해야겠죠. 그래, 유진이를 위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만은 남아 있었어요. 인수와 정희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요양원을 나와 마을 입구에 작은 한옥을 빌려 혼자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곳에서 작은 찻집을 열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혼자 사실 거예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뭘. 그리고 이제 내가 있잖아. 정희는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찻집 준비를 위해 유진은 자주 정희를 도우러 갔어요. 오래된 한옥을 정리하고 찻잔과 테이블을 준비하는 일들이었죠. 모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더 듣고 싶어. 어머니, 저 정말 좋은 분들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유진은 양부모님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그리고 민재와 만나 결혼하게 된 이야기까지 들려줬습니다. 정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아쉬워했어요. 내가 행복하게 자란 게 다행이야. 양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려. 어머니도 이제 행복하세요. 응, 이제 충분히 행복해. 한편 집에서는 명숙이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명숙아, 뭐 하는 거야? 인수가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집을 나가려고 해요. 갑자기 왜? 명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인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희가 돌아왔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다들 불편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여보, 저도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동안 제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인수는 말리고 싶었지만 명숙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숙은 시내에 있는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가족들과 거리를 두며 조용히 지내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관계를 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 되자 준호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편지를 썼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집에 와요? 그 편지를 받은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유진아, 명숙이한테 이 편지 좀 전해다 줄래? 인수가 유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유진은 명숙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명숙은 유진을 보고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유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어머니께 준호 편지 전해드리러 왔어요. 명숙은 편지를 받아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가끔씩이라도 집에 오세요. 준호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명숙은 유진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유진이 이렇게 배려해주다니. 유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큰 마음을 써줘서. 어머니도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 후로 명숙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집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함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유지했어요. 정희의 찻집 그리운 시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한옥에서 전통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정희의 인품에 반했습니다. 사장님, 차가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린 차거든요. 유진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찻집을 찾아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소중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행복해. 매일 내가 와주니까 더욱 그래. 저도 어머니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인수, 민재, 유진, 준호, 그리고 오랜만에 온 명수까지 함께였어요. 정희도 초대받아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준호의 제잘거림 덕분에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할머니는 왜 2명이에요? 준호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당황했지만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많으면 더 좋잖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저는 할머니가 2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복잡했던 관계들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유진이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다시 가족이 되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게 삶이겠죠. 인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정의도 덧붙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 같아요. 명숙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가족들이 고마웠어요. 그날 밤 유진은 민재와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복잡했던 일들이 이렇게 정리되니까 신기해. 민재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꿈만 같아. 친어머니도 만나고 가족들과도 화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 줄까? 민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돼.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두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정희의 찻집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명숙은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유진과 민재는 더욱 단단한 부부가 되었고 준호는 많은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도요.